이재명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자, 이에 재판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 역시 불출석하고 자택에서 치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 재판 지연 이슈가 다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래커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해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사법 리스크라는 말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꼭 이재명이라는 이름에 따라붙었던 그런 말이었는데요. 자, 이제 이재명과 관련한 대다수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말이 바로 재판 리스크입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검찰이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권을 따로 떼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확정된 재판만 모두 3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백현동 건, 이렇게 3개 재판이 확정된 것이고 여기에 더해 위증교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건,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건까지 추가 기소될 전망이라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최대 대여섯 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엄연히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재판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국민의힘 또는 우리 진영의 역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과 민주당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다음 대선까지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게 만든 다음 이재명이 다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아무리 많은 범죄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승자 독식으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죄를 묻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자, 물론 혹자는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공직선거법에 걸려 경기지사직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은 권순일 대법관에 의해 기사회생해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는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지연시키는 것, 길게는 다음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아마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상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은 이재명의 의도대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재판부를 아예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한 그 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의 변호인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재명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 역시 불출석하고 집구석에서 치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에는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실제는 국정감사도 불출석하고 집구석에 치료 예정이다.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검찰의 재판부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주 1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알 수 없었다며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약속한 대로 격주 금요일 출석 여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재판부는 기존에 다뤘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 등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종료하고 다른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 관련 사건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재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모두 2건이었죠. 자,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건 중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건에 대한 심리를 겨우 종료하고 백현동 사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내년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이 재판이 2심, 3심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재명은 지난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발언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따라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임기 절반 이상을 재판을 받으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데다가 이재명이 다른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면서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치거나 공범 등 핵심 증인의 출석을 조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법은 1심 재판을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올해 3월 7일까지 1심 선고를 끝마쳤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재판부 스스로 선거법을 어기게 된 것인데, 문제는 선거법의 재판이 늦어질 경우 담당 판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토록 하는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법 270조에는 분명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인 것입니다. 참고로 2,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나야 하는데 이걸 격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이걸 또 용인해주는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재판에 채택된 증인이 무려 50명이라고 합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법관의 신속한 재판의 의무는 헌법뿐 아니라 법관 윤리 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재판 도중 위헌 법률 신청이 제기되는 등의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재판을 오래 끄는 판사들은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